반갑습니다. 명품 강의 합격 맛집 요양보호입니다. 지난 주 중에는 행복한 댓글들이 많았어요. 저보고 일타 강사라고 해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5년 더 젊어지세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그동안에 올렸던 기출문제 영상들 중에서 거의 90%가 시험에 나왔다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더욱 좋은 문제들로 여러분들께 찾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39회, 38회 오전 짝수형 문제에 개정판에 알맞게 변형시킨 문제들 중에서 꼭 알고 가야 하는 문제들 100문제에 플러스 10문제 더해서 110문제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필기시험 문제입니다. 화이팅!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기초대사율이 증가한다. 2. 신체 회복력이 향상된다. 3.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4.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5. 신체 기관의 잔존 능력이 향상된다. 정답은 4번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입니다. 비가역적,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청춘을 돌려다오 해도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은 1. 지적 보상 2. 경제적 보상 3. 정치적 보상 4. 자유적 보상 5. 문화유산의 전수. 정답은 3번 정치적 보상입니다. 노인의 날 뿐만 아니라 어버이날 이런 거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근로계약 종료로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은 1. 국민건강보험 2. 국민연금보험 3. 고용보험 4. 산업재해 보상보험 5. 노인장기 요양보험. 정답은 3번 고용보험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제도는 목적,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 및 생활안정지원, 대상,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의 노인, 재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조성, 1. 국민연금, 2. 기초연금, 3. 주택연금, 4. 고용보험, 5. 산업재해 보상보험. 정답은 2번 기초연금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1.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 4. 발목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60세 남자 5. 폐렴약을 복용 중인 50세 여자. 정답은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입니다. 급여 대상자는 첫 번째 65세 이상이거나 두 번째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이 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참고로 병원에 입원 중이면 제외가 된다예요. 그러니까 3번 보기 3번 같은 경우는 65세 미만이기는 하지만 혈관성 치매는 노인성 질병에 해당되고 그래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일반급여 대상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본인 일부 부담금의 비율은 1.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 2. 15%, 3. 20%, 4. 25%, 5. 30%. 정답은 2번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입니다. 이 문제가 어렵나요? 쉬운 암기법을 안 보셨군요. 쉬운 암기법 보신 분들은 이 정도 문제 껌입니다. 제가 15하면 시급 20 했죠. 15는 요양보호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게 15라고 했죠. 제가 15하면 제가 15% 시급 시설급여는 20이다 라고 했습니다. 쉬운 암기법 영상 꼭 보세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50%를 부담한다. 2. 복지용구 비용은 본인이 80%를 부담한다. 3.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5.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정답은 4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입니다. 보기 1번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이고요. 보기 2번 복지용구 비용은 재가급여와 동일합니다. 3번 재가급여 비용은 15%죠. 재가 15하면 시급 20이라고 했습니다.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보기 5번 의사소견 발급 비용은 20% 본인 부담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서비스 신청 및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가로,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실시, 서비스 종료 혹은 지속 1. 서비스 방법 개발 2. 서비스 기관 안내 3. 서비스 자원 사정 4. 서비스 내용 평가 5.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정답은 5번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입니다. 우리 어르신이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면 서비스 이용을 해야겠지요. 장기요양기관에 서비스를 신청을 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주야간보호센터와 상담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 다음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겠죠. 3일만 올지 일주일 다 할지 또는 아침 식사를 집에서 하고 올지 센터에서 할지 등등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서 여기 마음에 드네 그러면 이용 계약을 체결을 하겠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을 받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쭉 다니는 거죠. 그 다음은 모니터링을 실시를 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점검을 받는 거예요. 서비스가 만족스러운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계속 할지 그만둘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가족 요양비가 포함된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는 1. 시설급여 2. 재가급여 3. 간병급여 4. 장애급여 5. 특별현금급여 정답은 5번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우리 가족은 특별히 현금을 좋아해 아시죠? 쉬운 암기법 보셨으면 이런 문제 식은 죽 먹깁니다. 다음 중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1. 흡인 2. 관장 3. 도뇨 4. 욕창치료 5. 외용약 도포 정답은 5번 외용약 도포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행위는 경구약, 먹는 약과 외용약, 바르거나 뿌리는 약만 가능합니다.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 목욕 도움 2. 병원 동행 3. 구강관리 4. 의사소통 도움 5. 청소 및 주변 정돈 정답은 5번 청소 및 주변 정돈입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고요. 그러면서 가장 헷갈리는 것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밥, 청소, 빨래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밥, 청소, 빨래! 노인학대 유형과 사례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방임, 생활비 제공을 중단함 2. 유기, 이성교제를 방해함 3. 신체적 학대,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함 4. 정서적 학대,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함 5. 경제적 학대, 집안의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 정답은 1번 방임, 생활비 제공을 중단함입니다. 방임과 신체적 학대에서 헷갈리는 것 있었죠. 전기요금을 안 내준다 이것은 방임이고 전기를 끊는다 하면 신체적 학대였습니다. 요점 정리 100분으로 끝내기 영상에서 노인 학대와 관련된 거 헷갈리는 거 잘 구분해 뒀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2번 이성교제를 방해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죠.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입니다. 유언장 내용 변조한다 경제적 학대죠. 집안의 경조사 참여하지 못하는 것 정서적 학대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우한다. 3. 대상자에게 업무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4. 가족의 요구를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친근한 대상자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1번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한다. 2. 독감 예방접종은 6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3. 결핵진단검사는 3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4.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가운을 입고 업무를 계속한다. 정답은 4번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내용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보기 3번 2, 3주 이상 기침, 발열 증상이 있으면 결핵 검사를 받습니다. 보기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 NO!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신 스트레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 하나의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한다. 3.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스트레칭한다. 4. 호흡을 최대한 길게 참으며 동작을 한다. 5.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정답은 5번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입니다. 보기 1번 1번이라고 오답 체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동작은 천천히 안정되게 해야 되고요.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하면 몸에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보기 2번 10에서 15초간 한 동작을 유지를 하고요. 5회에서 10회 반복합니다. 보기 3번 아플 때까지 하면 안 되겠지요.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스트레칭을 합니다. 보기 4번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에게 전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질병은 1. 요로감염 2. 흡인성 폐렴 3. 궤양성 대장염 4. 알레르기성 비염 5. 노로바이러스 장염 정답은 5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감염이 되어지면 대상자에게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업무 2, 3일간 NO! 폐결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다. 2.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으로 예방할 수 있다. 3.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4. 치료 기간 중 증상이 사라지면 약물 복용을 중단한다. 5. 오전에 고열이 나고 오후에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된다. 정답은 3번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입니다. 폐결핵 약은 약의 양이 많고 복용 기간이 길기 때문에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합니다. 보기 1번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 아니라 호흡기 감염이고요. 보기 5번 오후에 고열이 나고 늦은 밤에 내리는 증상이 반복됩니다. 만성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 힘든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한다. 2.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3. 실내를 차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4. 방향제를 뿌려 실내 공기를 정화한다. 5.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게 한다. 정답은 1번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한다입니다. 그래서 기관지 내에 있는 가래를 배출해야 되고요. 보기 2번 뜨겁거나 차갑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기관지에 좋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위액 분비량 감소 2. 식후 포만감 지연 3. 지방 흡수력 증가 4. 간의 약물 대사 능력 향상 5. 항문 괄약근의 긴장도 증가 정답은 1번 위액 분비량 감소입니다. 음식물이 들어가면 위에서 위액이 나와서
음식을 소화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위액 분비가 잘 안 되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산책을 하게 한다. 2. 유제품을 제공한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5. 설사가 멈춘 후에도 지사제를 먹게 한다. 정답은 4번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입니다. 설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운동 증가하는 음식 삼가해야 되겠죠. 보기 3번 설사를 하는 동안 수분 섭취도 왠지 제한해야 될 것 같은데 물은 충분히 마셔서 탈수를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적혈구 부족이 원인이 되어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1. 폐렴, 2. 빈혈, 3. 폐기종, 4. 뇌경색, 5. 동맥경화증. 정답은 2번 빈혈입니다. 적혈구 헤모글로빈 부족 그러면 빈혈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요로 감염, 2. 체중 감소, 3. 소변 배설량 증가, 4. 규칙적 돈요 시행, 5. 남성 호르몬 불균형. 정답은 5번 남성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져서 비대해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뇨관을 사용을 해서 소변을 빼줘야 하고요. 심하면 전립선 절제 수술을 해야 된다.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백뇨가 있다. 2. 소변 줄기가 굽다. 3. 배뇨 후 잔뇨감이 있다. 4.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5. 요일을 느끼지 못한다. 정답은 3번 배뇨 후 잔뇨감이 있다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져서 비대해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변 줄기는 가늘어지겠죠. 소변을 보고 나서도 잔뇨감이 남아 있습니다. 빈뇨, 자주 화장실 가고 싶고요. 긴박뇨, 화장실 가고 싶으면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야뇨, 밤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자주 깨는 겁니다. 노화에 따른 피부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표피가 두꺼워진다. 2. 손발톱이 두꺼워진다. 3. 머리카락이 굵어진다. 4.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증가한다. 5. 모근의 멜라닌 생성이 증가한다. 정답은 2번 손발톱이 두꺼워진다입니다. 노화가 되어지면 손발톱이 두꺼워지고요. 손톱에 세로줄도 생기게 됩니다. 보기 1번 표피 쉽게 이야기해서 피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 얇아지고요. 3번 머리카락도 가늘어지지요. 보기 4번 노화가 되어지면 몸속에 있는 수분이 전반적으로 다 줄어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5번 모발에 있는 이 멜라닌 세포가 줄어들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예요. 대상자에게 욕창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의 행동은 1. 체위를 자주 변경해 준다. 2. 침상 시트의 주름을 펴준다. 3.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준다. 4. 천골 부위에 도넛 베개를 대어준다. 5. 목욕 후에 피부를 완전히 말려준다. 정답은 4번 천골 부위에 도넛 베개를 대어준다입니다. 천골은 욕창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입니다. 여기에 도넛 베개를 대어주면 오히려 이것이 압박이 되어져서 혈액이나 이런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경계 질환은 도파민 분비 장애로 발생함, 동작이 느려지고 근육 경직, 안정시 떨림이 나타남, 1. 뇌졸중, 2. 뇌막염, 3. 파킨슨병, 4. 혈관성 치매, 5. 알츠하이머병. 정답은 3번 파킨슨병입니다. 이런 문제 어렵죠. 그러나 쉬운 암기법 영상 보셨다면 이 정도 문제 껌이죠. 자, 제가 도파파 했습니다. 도파민, 파킨슨, 도파파 이렇게 떨어졌죠. 안정시 떨림 있습니다. 노화에 따른 눈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눈이 앞으로 돌출된다. 2.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3.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4.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 5.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향상된다.
정답은 4번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입니다. 보기 2번 우리 어르신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눈물을 쏟아냈기 때문에 눈물의 양 이제 감소하고요. 3번 각막 반사가 뭐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눈에 이물질, 티끌 같은 것이 들어갔을 때 눈을 반사적으로 이렇게 깜빡이는 거예요. 그것을 막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때요? 노화가 되어지면 떨어지게 되겠죠.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결막이 얇아진다. 2. 수정체가 투명해진다. 3.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4.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5. 동공의 지름이 커진다. 정답은 1번 결막이 얇아진다 입니다. 보기 2번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황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라색, 남색, 파란색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배설량 증가, 2. 감각 민감성 증가, 3. 갈증 감소, 4. 음식 섭취량 감소, 5. 수분 섭취량 감소. 정답은 1번 소변 배설량 증가입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 다음 다뇨 다식이죠. 다음 물 많이 마시고요. 다뇨 화장실 자주 갑니다. 그리고 소변량도 많고요. 다식 많이 먹습니다.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맨발로 운동화를 신게 한다. 2. 발톱은 일자로 자르게 한다. 3. 뜨거운 물로 발을 자주 씻게 한다. 4. 운동량이 많은 날은 인슐린 투여량을 늘리게 한다. 5. 공복에 운동할 때는 혈당 강화제를 갖고 다니게 한다. 정답은 2번 발톱은 일자로 자르게 한다입니다. 당뇨병 대상자는 발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잘 관리해야 되는데요. 손톱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잘 알고 계시죠? 운동 능력을 저하시키는 노인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 말초 혈관의 저항 감소, 2. 폐 조직의 탄력성 감소, 3. 관절의 유연성 증가, 4.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5.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정답은 2번 폐 조직의 탄력성 감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 활량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쉽게 숨이 차는 거죠. 그러면 운동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겠죠. 좌측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힌 뇌졸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오심을 동반한 위출혈, 2. 손모 운동 감소로 인한 기침, 3. 근육 경직 및 안정시 떨림, 4. 수분 정체로 인한 전신 부종, 5.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 정답은 5번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입니다. 뇌졸중은 손상된 뇌의 반대쪽 팔다리 마비 증상이 나타납니다. 좌측 뇌가 손상이 되어지면 우측 마비가 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데 좌측 뇌가 손상이 되어지면 언어장애까지 같이 옵니다.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참고로 손외에 뇌졸중이 오면 운동실조증, 비틀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인대의 탄력 감소, 2. 허리의 피하 지방 감소, 3. 뼈의 질량 증가, 4. 추간판 두께 증가, 5. 근육의 긴장도 증가. 정답은 1번 인대의 탄력 감소입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100분으로 끝내기 영상에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억할 거 두꺼워진다, 탄력성 떨어진다, 긴장도 떨어진다, 수분 줄어든다 했습니다. 첫 번째 두꺼워진다. 대부분은 다 얇아지잖아요. 질벽도 얇아지고 결막, 눈앞에 있는 요 막도 얇아지고 추간판, 표피 다 얇아집니다. 그런데 손발톱은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고막, 엄마 고막에 살 쪘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귀 못 알아듣는다 라고 했어요. 고막에 살도 찌고요. 두꺼워지고요. 심장 근육도 두꺼워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탄력성 떨어지죠. 세 번째 긴장도도 떨어집니다. 황문관략근이 긴장을 해야 되는데 긴장을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변실금이 생기죠. 근긴장도 우리가 긴장을 하면 몸과 마음이 확 이렇게 쪼그라들었다가
펴졌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쪼그라들었다가 펴졌다. 이것을 긴장도라고 하는데 근육이 긴장을 안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수분. 수분은 몸에 있는 수분이 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눈물의 양도 줄고 코 속도 건조해지고 그런 겁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1. 폐렴, 2. 천식, 3. 방광염, 4. 신부전, 5. 전립선염. 정답은 4번 신부전입니다. 이 문제 시험에 종종 출제됩니다. 암기법 있었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는 수분 섭취 제한해야 된다. 결혼식 도중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기 기억력이 향상된다. 2. 물어보는 말에 적절하게 대답한다. 3.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4.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난다. 5.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알아챈다. 정답은 3번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입니다. 보기 5번 우울증은 표면적인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각별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1. 실금을 여러 번 함. 2. 오후에 건망증이 더 심해짐. 3.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임. 4. 오후 간식인 바나나 섭취를 거부함. 5. 이른 아침에 운동을 간단하게 함. 정답은 4번 오후 간식인 바나나 섭취를 거부함입니다. 기록은 구체적으로 해야 하죠. 오랜만에 이런 대신에 3일 만에 여러 번 대신에 뭐 2번 이렇게 해야 되고요. 많이 심하다. 뭐 간단하게 운동했다. 사람에 따라서 판단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서방제는 분쇄하여 복용한다. 2. 인슐린은 구강으로 복용한다. 3. 장용 코팅제는 분할하여 복용할 수 있다. 4.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다. 5. 항고혈압제는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4번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다입니다. 쪼개어 먹을 수 있는 약은 약에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중간에 선이 있습니다. 그 약만 쪼개어서 복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보기 2번 인슐린 주사 들어보셨죠? 인슐린은 입으로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보기 5번 약물 복용과 관련되어져서 주스가 2가지가 나옵니다. 약 복용할 때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몽 주스는 참으세요. 약 복용할 때 자몽 주스는 참으시고 안 되고요.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으로 옳은 것은 1. 수두, 2. 홍역, 3. 풍진, 4. 폐렴구균, 5. 유행성 이하선염. 정답은 4번 폐렴구균입니다. 65세 이상 예방접종해야 되는 거 대상포진, 폐렴구균,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회, 인플루엔자 이 6가지입니다. 암기법 앞글자만 따서 대패삼겹살로 파티를 하는데 몇 인분? 100인분 이렇게 암기했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대리 작성이 가능하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다. 3. 연명의료중단은 의사의 도움에 의한 적극적 안락사와 같다. 4.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의료가 중단되어도 심폐소생술은 실시된다. 5.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의료가 중단되면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다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내용은 다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에 미리 나는 나중에 연명치료 안 받겠습니다 라고 서류를 작성해 두는 겁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되고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겠죠. 보기 1번 사람 목숨과 관련된 건데 다른 사람이 작성하면 안 되겠죠. 보기 3번 적극적 안락사는 외국에 이런 게 가능한 나라들이 있어요. 스위스나 네덜란드 이런 국가는 허용을 합니다. 의사가
죽음에 이르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보기 4번 심폐소생술 실시 안 합니다. 나중에 나에게 임종이 다가오면 억지로 살리려고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항암제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작성하는 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보기 5번 연명 치료는 안 하지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 영양분, 또 고통스러울 때는 진통제 이런 건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을 해도 이것은 합니다. 임종 대상자를 도울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을 고려하여 돕는 방법은 1. 손을 잡아준다. 2. 조명을 밝게 켜둔다. 3. 가족 사진을 보여준다. 4.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5. 즐겨 쓰던 아로마 향을 맡게 한다. 정답은 4번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입니다.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종이 임박한 시설 대상자의 편안한 임종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삽입되어 있는 튜브를 제거한다. 2. 침상머리를 낮춰 반드시 눕힌다. 3. 대상자를 조용히 혼자 있게 한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병원 응급실로 옮긴다. 5.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 지도자와의 만남을 요청한다. 정답은 5번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 지도자와의 만남을 요청한다입니다. 보기 2번 상체와 머리를 높여주는데 숨쉬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임종을 앞둔 대상자에게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예측할 수 있는 상태는 1. 동공이 축소된다. 2. 호흡이 규칙적이다. 3. 피부가 붉고 따뜻하다. 4. 근육 긴장도가 증가한다. 5. 대소변 실금이 나타난다. 정답은 5번 대소변 실금이 나타난다 입니다. 임종이 임박하신 분들은 동공이 확대가 되어지고요.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땀, 피부색은 파랗게 되어집니다. 대소변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금이 나타납니다. 실기시험 문제 계속할게요. 힘내세요. 아자! 의자에 앉아 식탁에서 식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받침이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2. 대상자를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3. 식탁의 상판이 대상자의 가슴과 배꼽 사이에 오게 한다. 4. 대상자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5. 의자를 식탁과 30도에서 45도 각도가 되도록 하여 비스듬히 앉게 한다. 정답은 3번 식탁의 상판이 대상자의 가슴과 배꼽 사이에 오게 한다입니다. 식탁 높이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가슴과 배꼽 사이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탁에 앉아서 같이 생선 가시를 제거한다. 2. 사용하기 편하도록 가벼운 숟가락을 준비한다. 3. 음식을 거부할 때는 갈아서 한꺼번에 먹인다. 4. 평소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5.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정답은 5번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입니다. 보기 1번 생선가시는 미리 제거해야 하고요. 숟가락은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준비합니다. 음식을 거부할 때에는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천리에 이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화하면서 음식을 제공한다. 2. 국물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3.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한다. 4. 다양한 향신료를 넣은 음식을 제공한다. 5.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3번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한다입니다. 연하곤란, 삼키기 힘든 대상자를 이야기합니다. 사례를 예방하는 거 꼭 기억하실 것은 국이나 물로 먼저 목을 축이게 하고요. 턱을 당겨서 식사하게 합니다. 신맛이 강한 음식은 좋지 않습니다. 연하곤란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동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증상은 1. 발진, 2. 부종, 3. 탈수, 4. 소양증, 5. 청색증.
정답은 5번 청색증입니다. 연하곤란 대상자이니까 식사 도중에 얼굴이 새파랗게 되는지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지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편마비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국물이 많은 음식을 준다. 2. 음식을 뜨겁게 하여 준다. 3. 국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다. 4. 맛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음식을 입에 넣어준다. 5. 입안에 음식이 남았을 때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정답은 3번 국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다입니다. 보기 1번 국물이 많은 음식을 주기보다는 국이나 물로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중 식중독이 발생한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1. 두부는 찬물에 담가 냉장 보관한다. 2. 달걀은 씻어서 냉장 보관한다. 3. 조개류는 흐르는 물로 씻은 후 냉장, 냉동 보관한다. 4.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는다. 5. 해동된 육류는 다시 열리지 않는다. 정답은 2번 달걀은 씻어서 냉장 보관한다입니다. 달걀은 씻지 않은 상태로 냉장 보관을 합니다. 이거 시험에 종종 출제됩니다. 식사를 제공할 때 영양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1. 흡연 대상자 2. 녹내장 대상자 3. 언어장애 대상자 4. 연하곤란 대상자 5. 청각장애 대상자 정답은 4번 연하곤란 대상자입니다. 삼키기 힘든 대상자이지요. 다음 중 대상자의 배설 중 관찰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색깔 2. 요이나 변이 유무 3. 하복부 팽만 4. 혼탁 여부 5. 통증 정답은 5번 통증입니다. 이 문제는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배설 중에 관찰할 수 있는 걸 찾으면 됩니다. 배설 도중에 색깔, 혼탁한지 이런 거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실금 대상자의 배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뇨 후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 2. 주기적으로 도뇨관을 사용한다. 3.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4. 더운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어준다. 5.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줄인다. 정답은 1번 배뇨 후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 입니다. 참고로 배뇨 스케줄에 따라 배뇨 훈련을 한다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변을 돕기 위해 복부 마사지를 한다. 2.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조절한다. 3. 배설 후에 물수건으로 닦은 즉시 옷을 입힌다. 4. 혈류를 본 경우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5. 침상 발치를 올려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되게 한다. 정답은 1번 배변을 돕기 위해 복부 마사지를 한다입니다. 보기 3번 배설 후 물수건으로 닦은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보기 5번 침상 머리를 올려야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되겠죠.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간이변기 사용 직후에 기저귀를 채워준다. 2. 간이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3.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깐 후에 간이변기를 대어준다. 4. 바지를 내린 후에 허리 아래쪽에 무릎 두께를 덮어준다. 5. 간이변기를 침대 난간과 90도가 되게 놓은 후 대상자를 앉힌다. 정답은 3번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깐 후에 간이변기를 대어준다입니다. 간이변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침대에 누워서 배설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끄럼 방지 매트나 침대에 뭐 놓은 후에 대상자를 앉힌다거나 이런 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보기 4번 무릎 덮개를 먼저 덮은 다음에 바지를 내려야 되겠죠.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는 찬물로 닦은 후 데워준다. 2. 변기 놓을 자리에 젖은 수건을 깔아준다. 3. 배설하지 못했으면 변이가 생길 때 다시 데워준다. 4. 침대를 평평하게 하여 힘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바지를 내린 후 허리 아래쪽에 무릎 덮개를 덮어준다.
정답은 3번 배설하지 못했으면 변이가 생길 때 다시 데워준다 입니다. 보기 4번 힘주기 쉬운 자세가 되려면 침대를 올려야 되겠죠. 보기 5번 무릎 덮개를 먼저 덮고 바지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요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 매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있다. 2.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위치해 있다. 3. 소변의 양과 색깔을 2시간마다 확인하고 있다. 4. 소변 주머니가 침대 매트리스 아래쪽에 고정되어 있다. 5.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잠그고 알코올 솜으로 닦고 있다. 정답은 2번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위치해 있다입니다.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있으면 소변이 역류해서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하게 한다. 2. 하루에 한 번 방광을 세척한다. 3. 소변 주머니는 바닥에 닿게 고정시킨다. 4. 소변이 새면 유치도뇨관을 즉시 제거한다. 5.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정답은 5번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입니다. 보기 3번 소변 주머니를 하고도 자유롭게 보행이 가능하고요. 보기 4번 유치도뇨관을 교환하는 일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윗옷을 가슴까지 올리고 바지를 벗긴다. 2. 꼬리뼈 부위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3.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4.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5.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는 똑바로 눕혀 교환한다. 정답은 2번 꼬리뼈 부위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입니다. 보기 4번 사용한 기저귀는 바깥면 깨끗한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려야겠죠. 보기 5번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는 옆으로 돌려 눕혀서 교환합니다. 기저귀 사용을 도울 때 젖은 기저귀를 빨리 새 기저귀로 갈아주어야 하는 이유는 1.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 2. 요실금 횟수를 줄이기 위해 3.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4.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5. 기저귀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정답은 3번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입니다. 화장실 이용을 돕기 위해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킨 후에 잠시 앉아있게 하는 이유는 1.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2. 호흡수가 증가하여 숨이 찰 수 있으므로 3. 체온이 상승하여 식은땀이 날 수 있으므로 4. 맥박이 감소되어 가슴이 아플 수 있으므로 5. 복압이 상승하여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입니다. 혈액응고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칫솔모가 단단한 칫솔로 닿게 한다. 2. 치아에서 잇몸 방향으로 칫솔질하게 한다. 3. 칫솔로 치아뿐 아니라 혀의 깊숙한 데까지 닿게 한다. 4. 치실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한 후 칫솔질하게 한다. 5. 매 식사 후 30분 이내와 잠자기 전에 칫솔질하게 한다. 정답은 5번 매 식사 후 30분 이내와 잠자기 전에 칫솔질하게 한다입니다. 보기 4번 중요한 내용인데요. 혈액 응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출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실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2. 머리를 뒤로 젖히고 칫솔질을 한다. 3. 치약을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올린다. 4. 앞니는 칫솔모와 90도가 되게 하여 닦는다. 5. 치약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군다. 정답은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입니다. 보기 3번 치약은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눌러 짭니다.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헹군다. 2. 손톱을 이용하여 두피를 마사지한다. 3.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바른다. 4. 대상자의 어깨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한다. 5. 머리를 감긴 후 남은 물기는 자연 건조되게 한다.
정답은 1번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헹군다입니다. 보기 2번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를 하고요. 보기 3번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간호사나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되겠죠. 보기 4번 대상자의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해야 됩니다. 통목욕 시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보다는 저녁 시간에 감긴다. 2. 수건으로 양쪽 귀를 덮고 감긴다. 3. 욕조에서 나오게 하여 목욕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감긴다. 4. 머리를 감긴 후 면봉으로 귀 안쪽까지 닦아준다. 5. 젖은 머리를 빗질한 후에 헤어 드라이기로 말려준다. 정답은 3번 욕조에서 나오게 하여 목욕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감긴다입니다. 보기 2번 귀는 귀마개나 귀마개 솜으로 막습니다. 대상자의 신체 부위에 따른 목욕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은 어깨에서 손끝 방향으로 닦는다. 2. 유박은 위아래로 번갈아가며 닦는다. 3. 다리는 허벅지에서 발끝 방향으로 닦는다. 4. 둔부는 엉덩이 사이와 항문 주위를 닦는다. 5.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정답은 4번 둔부는 엉덩이 사이와 항문 주위를 닦는다 입니다. 보기 1번 팔은 손끝에서 어깨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2번 유방은 원을 그리듯 닦습니다. 3번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이죠. 그러니까 팔과 다리는요. 손끝, 발끝에서 심장 먼 곳에서부터 심장 가까운 쪽으로 닦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5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습니다. 침상에서 세수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다. 2. 목, 귀, 눈, 코 순으로 닦는다. 3. 이마는 머리 쪽으로 쓸어 올리며 닦는다. 4.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 솜으로 닦아낸다. 5. 수건에 비누를 묻혀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정답은 3번 이마는 머리 쪽으로 쓸어 올리며 닦는다입니다. 통목욕 시 대상자를 씻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다리, 팔, 몸통, 회음부 2. 다리, 회음부, 팔, 몸통 3. 팔, 회음부, 다리, 몸통 4. 팔, 몸통, 회음부, 다리 5. 회음부, 다리, 팔, 몸통 정답은 1번 다리, 팔, 몸통, 회음부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곳부터 씻긴다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다리가 제일 머니까 다리, 팔, 몸통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회음부를 씻깁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티셔츠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2. 오른쪽 팔, 왼쪽 팔, 머리 3. 머리, 왼쪽 팔, 오른쪽 팔 4.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5. 왼쪽 팔, 오른쪽 팔, 머리 정답은 1번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입니다. 옷 갈아입히는 문제는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외쳐야 되는 것 임마였지요. 입을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다. 그런데 만약에 시험에 벗기는 문제가 나오면 반대겠지요. 그래서 건강한 팔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니까 마비된 쪽이 먼저니까 오른쪽 팔이 먼저고요. 수액이나 머리가 나오면 중간에 쏙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 요점 정리 100분으로 끝내기 영상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중증 치매 대상자의 옷을 갈아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선 자세에서 옷을 갈아입힌다. 2. 단추가 달린 옷으로 갈아입힌다. 3. 스스로 옷을 갈아입도록 자리를 피해준다. 4. 갈아입기를 거부하면 목욕 시간을 이용한다. 5. 겉옷이 맨 위로 오게 하여 옷을 정리해 둔다. 정답은 4번 갈아입기를 거부하면 목욕 시간을 이용한다입니다. 보기 5번 겉옷은 맨 밑으로 가게 두어야 옷 입기가 좋겠죠. 침대 위에서 이동 시 대상자를 끌어당기거나 한꺼번에 많이 이동하지 않고 조금씩 나누어 이동하는 이유는 1. 관절 구축 예방 2. 욕창 예방 3. 낙상 예방 4. 근육 수축 예방 5. 호흡 곤란 예방 정답은 2번 욕창 예방입니다.
대상자를 옆으로 눕혔을 때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는 1. 엉덩관절과 척추관절을 편 자세 2.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편 자세 3.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굽힌 자세 4. 엉덩관절은 굽히고 무릎관절은 편 자세 5. 엉덩관절은 펴고 무릎관절은 굽힌 자세. 정답은 3번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굽힌 자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자동차의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신속하고 빠르게 들어올린다. 2. 팔을 앞으로 뻗어 들어올린다. 3. 다리를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올린다. 4.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들어올린다. 5. 발을 움직이지 않고 허리를 회전하여 들어올린다. 정답은 4번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입니다. 요통 예방송 있었지요. 허리 펴 무릎 굽혀 지지면 넓혀 몸 가까이 허리 대신 발 움직여 기억해 두세요. 다음 그림과 같이 앉아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앞에서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의 지지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앞에서 요양보호사가 일으킬 때는 양손은요 허리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야 일으키기가 쉽겠죠. 그럴 때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을 탁 받쳐주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일어날 수가 있겠죠. 양손 허리를 잡아서 지지하고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앞에 대고 지지한다. 그 그림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 변기로 이동시킬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1. 건강한 손으로 이동 변기의 먼쪽 손잡이를 잡게 한다. 2.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는다. 3. 대상자에게 이동하는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4. 대상자의 무릎과 허리를 지지한다. 5. 대상자의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도록 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에게 이동하는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입니다. 잠금 장치 잠그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대상자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의 잠금 장치가 고정이 안 될 때 점검해야 하는 것은 1. 타이어 2. 손잡이 3. 받침쇠 4. 발 받침대 5. 바퀴 손잡이. 정답은 1번 타이어입니다. 오답률 높은 문제입니다. 타이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탄 대상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오죠. 쉬운 문제이지만 그림을 보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유심히 잘 보고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계단을 내려가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3.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4.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5.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정답은 1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입니다. 요점 정리 100분으로 끝내기 영상 보셨으면 뭐 이런 문제 껌이죠. 네, 치마였습니다. 내려갈 때 지팡이는 마비된 쪽 했습니다. 마비된 쪽이 먼저예요. 그래서 지팡이 하고요. 마비된 쪽인 왼쪽 다리, 그 다음 오른쪽 다리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보조차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1. 하체에 힘이 없어 보행이 어려운 대상자 2.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 3. 뇌졸중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 4. 손잡이에 체중을 실어야 하는 대상자 5. 이동 중 보행보조차에 기대어 쉬어야 하는 대상자. 정답은 2번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 복지 용구 중 대여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1. 지팡이, 2. 수동침대, 3. 이동변기, 4. 목욕의자, 5. 성인용 보행기. 정답은 2번 수동침대입니다. 대여 품목, 구입 품목, 내역 참고하시고요. 비싼 건 빌린다, 짠짠한 건 내가 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분비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2. 가래가 묻은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3.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구분하지 않고 세탁한다. 4.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은 씻어 말려 사용한다. 5. 혈액에 묻은 물품은 찬물로 씻어낸 후 더운 물로 헹군다. 정답은 5번 혈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씻어낸 후 더운 물로 헹군다입니다. 보기 1번 분비물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해야 되겠습니다. 시설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따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1. 대상포진 대상자의 식기, 2. 천식 대상자의 세면도구, 3.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 4. 접촉성 피부염 대상자의 젖은 의복, 5. 전립성 비대증 대상자의 얼룩진 침구. 정답은 3번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입니다. 가래, 대변, 소변은 질병을 옮길 수 있는 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가 대상자의 식재료를 관리할 때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는 1. 두부를 냉장 보관한다. 2. 조개류를 냉동 보관한다. 3. 냉동된 육류를 전자레인지로 해동시킨다. 4. 개봉 후 남은 생선 통조림은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한다. 5. 조리된 식품을 먹기 전에 뜨겁게 데운다. 정답은 4번 개봉 후 남은 생선 통조림은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한다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는 이러니까 잘못 관리하는 것을 찾으면 되겠지요. 재가 대상자의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2.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 3. 생선은 오래 굽고 육류는 기름에 튀긴다. 4. 엿과 설탕 같은 단당류로 음식을 조리한다. 5. 음식은 한꺼번에 만들어 두고 조금씩 제공한다. 정답은 2번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입니다. 다음의 표시 방법으로 건조해야 하는 세탁물은 1. 이불, 2. 청바지, 3. 면 티셔츠, 4. 니트 목도리, 5. 꽃무늬 블라우스. 정답은 5번 꽃무늬 블라우스입니다. 청바지는 뒤집어서 말려야 되는데 지퍼는 열어두어야 되고요. 니트류는 늘어나면 안 되니까 채반 같은 것에 펴서 말려야 되겠죠. 색상이 있고 무늬가 있는 의류는 변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늘에서 건조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발보다 접시를 사용한다. 2. 식사 장소는 매일 변화를 준다. 3.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하게 한다. 4. 물을 흘리면 뚜껑이 없는 컵을 사용한다. 5. 음식은 먹기 쉽도록 모두 섞어 제공한다. 정답은 3번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하게 한다입니다. 작은 턱받이보다는 보다 큰 앞치마가 좋겠죠. 보기 1번 접시보다 사발을 사용을 하면 좀 덜 흘리겠죠. 보기 2번 치매 대상자에게는 변화를 주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 안에 큰 거울을 걸어둔다. 2. 대상자의 방을 화장실 가까운 곳으로 정한다. 3. 밤에는 화장실 전등을 꺼둔다. 4. 난간에 어두운 색 테이프를 붙여 놓는다. 5. 가스선은 안에서 잠가둔다. 정답은 2번 대상자의 방을 화장실 가까운 곳으로 정한다입니다. 보기 1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보기인데요. 방 안에 큰 거울을 걸어두면 치매 대상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기 3번 밤에도 화장실 갈 수 있기 때문에 밤에도 화장실 전등 켜둡니다.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방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 및 방바닥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 2. 큰 유리창을 투명하게 하여 밖이 잘 보이게 한다. 3. 프라이버시를 위해 방 안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4.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방으로 배정한다. 5. 방 안이 따뜻하도록 대상자 옆에 난로를 켜둔다. 정답은 1번 침대 및 방바닥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입니다. 보기 2번 아마 이런 경험들 한두 번씩 계실 거예요. 통유리창이 있는 데에 급히 지나가다가 유리에 부딪힌 적 없으십니까? 저는 되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큰 유리창 투명하게 두는 것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쓰레기를 모아 서랍에 감추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 쓰레기는 비위생적이라고 설명한다. 3.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가자며 함께 나간다. 4. 쓰레기를 모아서 어디에 쓰려는지 물어본다. 5. 다른 대상자 앞에서 서랍을 열어 보이며 행동을 지적한다. 정답은 3번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가자며 함께 나간다입니다. 반복되는 질문과 반복되는 행동을 할 때에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기 2번과 4번처럼 설명한다, 물어본다, 치매 대상자 문제에서는 정답이 아닙니다. 치매 대상자가 군고구마 냄새가 난다며 고구마를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어디에서 냄새가 나는지 찾아보세요. 2. 왜 갑자기 군고구마가 생각나셨어요? 3.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냄새가 안 나는데요. 4. 군고구마가 드시고 싶군요. 함께 사러 나가요. 5. 어제도 그 말씀 하시더니 오늘도 그러시네요. 정답은 4번 군고구마가 드시고 싶군요. 함께 사러 나가요입니다. 보기 2번처럼 왜 갑자기 군고구마가 생각나셨어요? 질문형 치매 문제에서는 정답이 아닙니다. 치매 대상자가 해가 질 무렵만 되면 현관문을 흔들며 집에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에 눕힌 후 조명을 꺼준다. 2.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가자고 한다. 3. 가족과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4. 시설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5. 현관문이 부서질 수 있다고 주의를 준다. 정답은 3번 가족과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비누를 입에 넣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비누를 쥔 손을 쳐서 뺏는다. 2. 무슨 맛이 날 것 같은지 물어본다. 3. 대상자가 좋아하는 호빵을 주면서 비누와 바꾼다. 4. 비누라고 설명하며 냄새를 맡아보게 한다. 5. 음식물인지 아닌지 잘 구분해 보라고 말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호빵을 주면서 비누와 바꾼다입니다. 보기 2번과 4번처럼 물어보고 설명하는 것 정답 아니라고 했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딸이 오기로 했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문 앞에서 서성거릴 때의 대처 방법은 1. 딸은 오늘 못 와요 라고 말한다. 2. 딸이 언제 오기로 했어요? 라고 물어본다. 3. 어르신 요즘 자주 그러시네요 라고 말한다. 4. 딸과 같이 먹을 음식을 만들어요 라며 함께 식사를 준비한다. 5. 어르신 우리 음악 들을까요? 라며 라디오를 크게 틀어준다. 정답은 4번 딸과 먹을 음식을 만들어요 라며 함께 식사를 준비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아들이 내 퇴직금 통장을 가져갔어 라며 반복적으로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 아들에게 연락하여 확인한다. 2. 통장을 직접 찾아서 건네준다. 3.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4. 통장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는지 물어본다. 5. 이야기를 들어주며 속상하겠다고 다독인다. 정답은 5번 이야기를 들어주며 속상하겠다고 다독인다입니다. 보기 2번 요양보호사가 통장을 직접 찾아주면 아하 요양보호사가 가져갔구나 하고 의심을 하겠죠. 자 보기 3번 아니라고 설명한다 4번처럼 물어본다 이거 정답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에게 화를 내며 끌어내리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휠체어를 타고 싶은지 물어본다. 2. 다른 휠체어를 갖다 주겠다며 찾으러 간다. 3. 더 좋은 휠체어를 타러 가자며 데리고 나간다. 4. 위험한 행동을 하면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말한다. 5. 두 사람이 모두 다칠 수 있다며 힘으로 제압한다. 정답은 3번 더 좋은 휠체어를 타러 가자며 데리고 나간다입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밖으로 나가겠다며 문고리를 잡고 흔들 때 대처 방법은 1. 잠잠해질 때까지 지켜본다. 2. 조용한 방에 혼자 있게 한다. 3.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4. 아끼는 인형을 주며 안아주라고 한다. 5. 밤에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알려준다. 정답은 4번 아끼는 인형을 주며 안아주라고 한다입니다.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권장할 수 있는 여가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선망 대상자에게 영화를 보게 한다. 2. 편마비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 3. 관절염 대상자에게 배드민턴을 치게 한다. 4. 심근경색증 대상자에게 등산을 하게 한다. 5. 치매 대상자에게 처음 가보는 길을 산책하게 한다. 정답은 2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얼굴을 잡고 우리 딸 일하고 왔어? 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엄마 잘 다녀왔어요. 2. 제가 누군지 자세히 보세요. 3. 어르신 제가 딸인 것 같아요. 4. 저는 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 정답은 5번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 입니다. 보기 1번 아무리 치매 대상자를 위하는 마음이라 하더라도 거짓으로 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보기 3번 질문형 적합하지 않다고 했고요. 보기 4번과 5번을 명확하게 보면 나는 딸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도 긍정형의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증 치매 대상자의 인지 자극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누가 다녀가셨나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셨어요? 1. 창의력 2. 수능력 3. 계산력 4. 공감 능력 5. 단기 기억력 정답은 5번 단기 기억력입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질문하는 거 보기에 나오면 정답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막 질문을 한다 그쵸? 그러나 이것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인지 자극을 위해서 오늘 몇 시에 일어났는지 아침 식사는 무엇을 드셨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단기 기억력 향상을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대상자와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짱을 끼고 말한다. 2.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춘다. 3. 잦은 헛기침을 하며 반응한다. 4. 대화하는 내내 머리를 끄덕인다. 5.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정답은 5번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입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몸을 약간 앞으로 다가가고 기울이면 당신과 대화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보기 4번 대화할 때 머리를 끄덕이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대화하는 내내 계속 머리를 끄덕이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겠습니다. 제가 대상자가 식탁 위에 밥 먹은 그릇을 그대로 두어 밥풀이 말라붙어 있을 때 나 전달법으로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1. 식사를 하신 지 오래되었나 봐요. 2. 밥풀이 하나도 안 남게 깨끗이 좀 드세요. 3. 그릇이 그대로 있네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4. 밥풀이 말라붙어 있는 것을 보니 맛있게 드셨군요. 5. 설거지하기가 힘들어요. 다 드신 그릇은 싱크대 물에 담가 두셨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5번 설거지하기가 힘들어요. 다 드신 그릇은 싱크대 물에 담가 두셨으면 좋겠어요 입니다. 나 전달법은 상대방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밥 먹은 그릇을 그대로 두어서 나에게 미친 영향이 어떻습니까? 설거지하기가 힘든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 해서 걱정했어요. 뭐뭐 해서 답답하네요. 뭐뭐 해서 조바심 나네요. 뭐뭐 해서 안쓰럽네요. 이런 표현 등이 있습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뭐뭐 해서 걱정했어요 입니다. 다음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나를 도와주던 요양보호사는 그만두었어요. 그 사람이 참 잘했는데. 요양보호사 1. 서로 적응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2. 그런 식으로 말하시니 제가 많이 서운하네요. 3.
제가 그 사람보다 경력이 많아 더 잘할 수 있어요. 4.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다른 사람을 소개해 드릴까요? 5. 그 사람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정답은 5번 그 사람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입니다. 의사소통할 때 라포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대상자의 반응은 1. 눈 마주치기를 피한다. 2.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한다. 3.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한다. 4.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한다. 5. 마음에 들지 않으면 슬쩍 넘어가 피한다. 라포는 서로 마음이 연결된 상태, 신뢰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한다 입니다.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톤이 높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2.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 질문한다. 3. 긍정형 질문보다 부정형 질문을 한다. 4. 대화 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게 한다. 5. 과거 이야기는 피하여 현실을 지각할 수 있게 한다. 정답은 2번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 질문한다 입니다. 제가 앞서 치매 대상자 문제가 나오면 질문한다, 설명한다 나오면 정답이 아니라고 했죠. 그게 다 이것 때문입니다.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게 답하는 질문,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적합하지 않습니다. 단답형으로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질문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망상이 있는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잘못된 주장에 대해 설득하기. 2. 엄격하고 강한 태도 유지하기. 3. 모르는 척하기. 4. 주의 전환하기. 5. 망상에 대해 논쟁하기. 정답은 4번 주의 전환하기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을 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즉시 인공호흡을 한다. 2. 안정을 위해 조용한 방으로 옮긴다. 3.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딱딱한 것을 대어준다. 4. 경련이 멈출 때까지 양쪽 어깨를 꽉 잡아준다. 5. 입에 거품이 있는 경우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정답은 5번 입에 거품이 있는 경우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입니다. 응급처치 내용 중에서 경련이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데요. 다음의 내용만 알아두시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데요.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물을 준다거나 손수건을 물리는 행동 해서는 안 되고요. 강제로 경련을 억제하려고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베개를 받쳐서 머리 손상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어야 되고요. 경련이 발생했던 시각을 기록을 해둡니다. 보통은 15분 내로 종료가 되어집니다. 요양보호사는 뭘 하느냐? 멈출 때까지 옆에 있어주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경련을 하며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일으켜서 침대로 옮긴다. 2.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준다. 3.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해준다. 4. 경련이 끝날 때까지 팔다리를 붙잡아준다. 5. 혀를 깨물지 않게 입을 벌려 손수건을 물린다. 정답은 2번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준다입니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보기 3번 경련이 일어났을 때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기도를 유지합니다. 보기 4번 팔다리 붙잡거나 하는 거 안 되고요. 대부분 경련은 15분 이내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경련이 발생했던 시각을 기록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보기 5번 손수건 물린다거나 하면 호흡 곤란 오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입니다. 대상자가 뜨거운 물을 팔에 쏟아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집이 생기면 터트린다. 2. 화상 부위에 치약을 발라준다. 3. 얼음 조각을 화상 부위에 대어준다. 4. 화상 입은 쪽 팔에 착용한 장신구를 빨리 빼준다. 5. 수돗물을 화상 부위에 세게 틀어준다. 정답은 4번 화상 입은 쪽 팔에 착용한 장신구를 빨리 빼준다입니다. 보기 1번 물집을 터뜨리면 감염의 위험이 있고요. 보기 5번 수돗물을 화상 부위에 바로 틀면은요. 물의 압력 때문에 피부가 손상되어질 수 있습니다. 산책하던 대상자가 넘어져 손목 골절이 의심될 때 대처 방법은 1. 온찜질을 해준다. 2. 압박 붕대를 꽉 조여준다. 3.
반지와 시계를 제거해 준다. 4. 손을 심장 위치보다 낮게 내리게 한다. 5. 손목이 움직이는지 돌려보게 한다. 정답은 3번 반지와 시계를 제거해 준다입니다. 상처 부위가 부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제거해야 되는 거죠.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가슴 압박을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는 1. 자동 심장 충격기의 전원을 켤 때 2. 자동 심장 충격기의 패드를 부착할 때 3.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 4. 자동 심장 충격기가 에너지를 충전하는 동안 5. 자동 심장 충격기의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른 후 2분 동안. 정답은 3번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입니다.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 오류가 생기면 안 되니까 가슴 압박을 중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상자에게서 손도 떼어야 됩니다.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은 약을 먹은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하임리히법을 적용한다. 2. 즉시 우유를 데워 먹인다. 3.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눕힌다. 4.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 삼킨 약을 구토하게 한다. 5. 주변에 있는 먹고 남은 약과 용기를 치운다. 정답은 3번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눕힌다 입니다. 보기 1번 하임리히법은 의식이 있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명치 아래 부위를 압박한다. 2. 양쪽 팔을 45도 정도 굽혀 압박한다. 3.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4. 등 밑에 낮은 베개를 고인 후 압박한다. 5. 최대 3cm 정도의 깊이로 가슴을 눌리게 압박한다. 정답은 3번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입니다. 보기 1번 심폐소생술할 때는 가슴을 압박을 해야 되겠죠. 명치 아래 아닙니다. 정확한 명칭은 가슴뼈 아래쪽 절반 부위입니다. 보기 2번 팔은 곧게 펴서 압박을 해야 되겠고요. 보기 5번 시험에 보기로 종종 나옵니다. 5cm 정도 깊이로 강하게 눌러서 압박합니다. 요양보호 효과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요점 정리가 제일 중요한데요. 100분으로 끝내기 인기 영상입니다. 이것으로 끝내셔도 되고요. 나는 꼼꼼히 봐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 전체 영상 또는 상권, 학원 나눠진 영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점 정리가 끝나고 나면 암기해야 하는 내용 쉬운 암기법 영상으로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입맛대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고난이도 문제만 풀어보시고요. 합격이 아슬아슬하다 하시는 분들은 41회부터 차근차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전에는 해설 없는 영상으로 최종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이지요. 강의만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대학에서 한 20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젊은 학생들 확 사로잡아서 강의를 이끌려면 말이 빨라지더라고요. 그게 습관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요양보호 채널 알리기도 잊지 말아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파이팅!